안녕하십니까.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도입, 운영학교 조성, 경험 사례 발표를 맡은 능주고등학교 교사 정선호입니다. 저희는 오늘 학점제형 공간 조성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그리고 공간의 변화로부터 학교의 변화까지 그 내용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차분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능주고등학교입니다. 저희 능주고등학교는 한 학년에 6학급 총 18학급에 497명의 학생과 43명의 교원이 함께하는 농어촌 비평준화 지역 기숙형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교 교육의 책무성 또한 상당한데요. 저희 교원들은 이런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그리고 교과교실제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미래사회관이 본관으로 기초교과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뒤쪽에 있는 창의융합관에서 탐구교과를, 그리고 비본관, 특별관, 우정관에서 생활교양, 예체능 교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학점제형 공간 조성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창의융합관 2, 3층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완성된 공간을 통해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과 특성화학교도 함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고교학점제의 기반,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함입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농산어촌 고등학교에서의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상당한데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저희 고교교육의 제1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진행을 되면서부터 저희 능주고등학교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교육과정을 전면 개방할지 아니면 수업을 혁신할지, 성취평가제로 평가제도를 개선해 볼지, 개인별 시간표 혹은 진로 집중학기를 운영해 볼지,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통해 저희는 미래 학교로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용자 참여 설계인데요. 저희 학교는 사용자가 새롭게 완성이 되는 학점제형 공간 조성에 직접 참여해서 창조부터 유지, 관리까지 함께하였습니다. 보이시는 사진 자료처럼 저희 이준성 학생은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용자로서 학생들이 이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자아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했는지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으나 굉장히 의미 있었고,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면서 저희의 이 감동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학교 공간은 어떤 곳이니? 학생들이 경쟁을 통해서 생존 그리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이런 힌트를 주셨어요.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제가 그 힌트를 얻고 나서 수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보고 학생들에게 묻자, 질문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되게 인기 드라마였던 의학 관련된 드라마를 학습 사례로 제시를 하면서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했습니다. 수업 중에 이 관련된 영상에서는 특정 지역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라남도 역시 그에 대한 당위성이 그리고 같은 감정적 공감이 10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의식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그 시작을 중심으로 학교 공간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공간의 변화를 함께 하면서
오직 경쟁을 통한 대학 입시만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이 차츰 저희 수업에 함께하기 시작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주변 친구들의 의견을 같이 관찰하더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벽면에 부착하면서부터 많은 아이들로부터 굉장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직 공부만을 위하고 오직 대학만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이 그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 특히 관련된 공간에 관련된 수업은 축제에 비슷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같이 주변에서 궁금해하던 교사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을 함께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해 가면서 공간의 필요성과 그 부분까지 교사의 동참으로 해결하게 됐습니다. 보이시는 6번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 교사 3명이 함께 들어가서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바뀌어야 될 공간을 찾아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긴장이 해소되면서부터 평소 우리 공간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저희는 더욱 더 필요한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자취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게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저희한테 훨씬 더 좋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바로 부스 운영이었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깊게 더 진심 어린 질문을 하면 더 좋은 관련된 내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2번 그림처럼 학생들과 함께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반드시 그 믿음 그리고 실현을 약속할 수 있게 저희는 제 얼굴을 시그니처로 부스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함께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 수에 버금가는 정도의 설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교실 공간을 새롭게 하는데 그 의견을 물었었는데, 학생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교실 공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수업에 가는 변화, 더 나아가서 학교 문화에 대한 변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이제 공간을 완성해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시작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학교는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관련된 내용들과 부스 활동은 끝났음에도 학생들이 어느새 특정 공간에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활용해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지원해서 오는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였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유할 내용을 나누어가면서 배려와 공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년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저희 교사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본인들이 필요한 내용을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실 있게 준비하면서 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사업 정책 설명회 등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해 가더니 이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저희 학교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 대회를 개최하자라고 하는 힌트까지 주었습니다. 4번과 5번의 그림처럼 보다 나은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 제시를 해주었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건축 계열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진로를 설정한 학생들이나 그리고 교육이나 사회정책 방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주축으로 저희는 사용자 참여 설계 TF팀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6번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한 장의 종이에 저희의 관련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모으기 시작했고요.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저희만의 내실 있는 공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설계도인데요. 보이는 더 혁신은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능주고등학교만 가능했다라고 해서 정관사도를 붙인 고유명사의 형식 더 혁신과 앞으로 더 혁신해 나가야 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더 혁신의 두 가지 의미로서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평소 불편하게 생각했던 공간들부터 바꾸어가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완성한 공간을 하나씩 차례로 확인해 가면서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공간은 멀티미디어 러닝룸입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학생이 수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교사만 서서 교사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친구들을 보면서 함께
편하게 같은 위치에서 수업을 들을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칠판보다 모니터가 훨씬 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견을 통해서 융합을 만들어낸 복합공간 멀티미디어 러닝룸입니다. 다음은 블렌디드 클래스룸입니다. 저희 학교는 세다 방식의 토론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인데요. 수업 중에 토론하기 위해서 책걸상을 옮기고 다시 제자리로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시간 소모가 너무 아깝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만들어진 기존 교실의 1.5배우 공간 블렌디드 클래스룸입니다. 보이시는 좌측, 우측 벽면에 학생들이 토론 수업을 하면서 언제든지 근거나 자료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완성된 모니터와 투명형 칠판을 장착해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관련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겠고요. 후면부에 검색대를 설정을 해서 학생들이 언제든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찾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자유롭게 나가서 활성화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은 수업 중에 근거를 확인하고 사실에 기반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보다 내실 있는 토론 수업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 스튜디오입니다. 특히 저희 학교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연극을 역할놀이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요. 그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칠판과 책상이 필요가 없는데 학교 공간에는 왜 칠판과 책상이 없는 공간이 없습니까? 교실에 꼭 칠판과 책상이 있어야 되나요?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완성한 공간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언제든 본인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극장형 교실 학습 스튜디오입니다. 다음은 과학 카페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선생님, 요새 누가 도서관에서 공부합니까? 공부는 카페에서 하죠. 저희 아이들의 소망이었던 대형 프랜차이즈인 특정 스타 땡땡에서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관련된 기자재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저희 지역만의 저희 학교만의 공간을 완성한 겁니다. 카페형 형태로서 구성을 하면서 중간 부분에 가변형 벽지를 활용해서 언제든 공간의 구획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대체적으로 이 과학 카페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숲입니다. 저희가 개교한 지 50년이 넘은 학교다 보니까 공간이 일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 10분 내에 책을 빌리고 반납하러 가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런 의견들 속에서 책도 정류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학생들도 중간에 쉬어가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의견을 합해서 완성된 공간, 책숲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편하게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벽면에 소파를 장착했고요.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언제든 모의고사나 관련된 시험지를 풀 수 있도록 80cm의 공간, 책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에 보면 책상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텀블러 떨어뜨리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생각에서 완성된 공간 책숲입니다. 다음은 저희 홈베이스 능주고 아고라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안내된 공간들은 이 아고라와 관련된 이동 동선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은 3, 3, 5 모여서 토론하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소그룹화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중심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모습처럼 언제든 휴게 공간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미러링을 통해서 자신 있게 자신들의 영상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게 완성이 된 공간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인데요. 보이시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에서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께 질문을 하려고 교무실을 가도 선생님이 행정 업무로 너무 바빠서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는 쉬는 공간이 없나요? 그 질문에 대답하고자 저희가 만든 주민센터입니다. 저희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인 농주민의 학생들이 언제든 이동을 하면서 저희들을 보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구나 혹은 우리 교과 선생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그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줌인 해볼 수 있도록 완성이 된 공간 주민센터입니다. 다음은 능동장입니다. 앞에서 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복도 공간에 이동 공간이자 전시 공간이고 휴게 공간이자 소규모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교실 공간이 곧 이동 공간이 되는
보다 새로운 공간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현재 국제법 같은 저희 소인수 교과 과목들은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수업을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완성이 된 공간입니다. 다음은 이동동선입니다. 저희는 복도와 벽면에 굉장히 큰 노력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 한 학생의 이야기였었는데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코멘트를 적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모두 농사를 지으십니다. 아마 저도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가 제가 만났던 공간 중에 가장 최고의 공간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보다 현대화되고 보다 최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공간 이동동선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의 이런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학교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 보다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건축가랑 만나면서 여러 가지 줌을 통한 회의가 사전에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면할 수 있었고요. 현장 개학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언제든지 관련된 공간에 모여서 사전 개념 학습을 학생들 스스로 미러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풀업 더 러닝의 그 유의미함을 훨씬 더 높였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 아이들은 융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탐구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5, 6교시가 블록 타임으로 운행이 되는데요. 사전에 올라가 있는 개념 영상을 중심으로 5교시에는 그 관련된 내용으로 본인들이 주제 탐구,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전자북을 만들고 6교시에는 만들어진 전자북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과 학교 수업 내용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온 오프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단순히 수업을 듣던 강의식 수업에서 기획하고 본인 스스로가 제작하는 수업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완성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가 변화하게 된 데는 사용자 참여 설계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장 계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용자 참여 설계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수업에 올라오는 수업의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환경세대, 디지털 환경세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이 영상 편집엔 훨씬 더 전문가라며 저희들을 가르쳐주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미디어 메이킹 캠프 해음이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배우게 되고요. 저도 학습자로 참여하면서 같이 수업에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배워진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실습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서로 공유하면서 완성된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스스로 학교 자체가 미디어 교육에 훨씬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문화 자체가 인권 친화적 문화로 바뀌게 된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은 저희 2020학년도 학생자치 후보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후보들의 포스터입니다. 학생들이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권이 단순히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게 아닌 본인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해가면서 함께 지내겠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약을 보시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학 진학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 공간의 완성을 통해서 협업을 통한 공존의 학교로서 변모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명언입니다. 저희는 공간의 변화로 학생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이 발현되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실제 공간을 활용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앉아서 듣기만 하던 수업이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즐기는 수업으로 바뀌어가면서 학교가 점점 재미있어지고 매일 졸던 친구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할지 몰라서 당황했다라는 의견은 참 유의미한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뭔가 알차게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의견 또한 저희를 훨씬 더 힘을 나게 하는데요. 위에서 제시된 내용 자료와 같이 사회 선생님인 제가 과학과
물리학 실험을 들었던 아이들에게 망원경을 만드는 원리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제 앞쪽에 있던 친구가 저를 너무 답답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같이 탑재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학교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고 나누는 교육 과정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도입을 위해서 교과 특성화학교를 보이시는 것처럼 지역 사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점제형 공간 조성의 완성으로 저 역시 그곳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도입, 운영학교 조성 사례 발표를 맡았던 능주고등학교 교사 정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